그럼 먼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은 한마디로 클라우드 환경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도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발하고 또 운영할 때도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애플리케이션이죠. 그래서 첫째 요건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이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첫째 요건은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를 인프라로 하고 그 위에 모든 미들웨어들, 뭐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뭐 IDE라든가 여러 가지 그 개발 운영에 필요한 미들웨어들, 툴들 그것들을 PaaS, Platform as a Service를 이용해서 그 환경에서 개발 운영해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오늘날에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가장 앞선 업체들은 IaaS랑 PaaS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디까지가 IaaS고 어디까지가 PaaS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래서 한마디로 개발자는 코딩을 해서 테스팅해서 빌드까지만 하면 그 나머지 뭐 디플로이하고 모니터링하고 오퍼레이션하는 등등은 일체 클라우드 서비스 벤더가 알아서 해주는 거죠. 알아서 문제없게도록 잘 운영이 돼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요건은 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애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를 SOA 아키텍처로 만들어야만 된다.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죠. 그러면 기존의 SOA 구조가 아닌 종래 애플리케이션하고 SOA 애플리케이션 차이는 뭡니까? SOA로 만든 애플리케이션은 애플리케이션이 작은 루스 카플된 독립성이 강한 그런 서비스들의 조립으로 이루어지죠. 조립으로. 한마디로 모놀리틱한 애플리케이션을 탈피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개의 작은 서비스에 조립하는 구조로 만든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서비스들 간에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형성하기 위해서 상호 간에 호출이 일어나고 데이터를 서로 교환하고 할 때는 그 서비스 API를 통해서만 서로 데이터나 기능을 주고받아야 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성은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IaaS 플러스 PaaS라는 가장 앞선 클라우드 환경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디플로이, 오퍼레이션, 모니터링, 컨피규레이션 등 일체의 인프라 배정, 운영 관리가 자동화된 기능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 오토메이션, 인프라 관련된 모든 종래 수작업으로 하고 하던 것이 그냥 원클릭 디플로이먼트 또는 간단한 CLI 스크립트로 모든 것이 확보되는 그런 인프라 자동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만들고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이라 그러죠. 밑에 보면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이라는 국제 기구가 생겼고 거기에 가 보시면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정의라든가 기술적 요건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aaS는 당연히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된다. 그건 다시 말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IS 플러스 패스 서비스를 하는 클라우드를 활용해야 되고, 둘째는 애플리케이션을 SOA 구조로 만들어야 되고, 셋째는 인프라 자동화를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요즘 여러분들 그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말을 많이 들을 건데, 한 일종의 유행어죠. 마이크로 서비스는 SOA입니다. SOA가 최근 클라우드 환경에서 클라우드의 이점을 활용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모습, 그거를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통칭해서 부르는데, 무슨 공학적인 정의는 없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게. 이제 개념적으로, 공학적으로 체계가 잡혀 있는 개념은 SOA죠. 그래서 SOA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잘 하면 그게 요즘 부르는 마이크로 서비스의 그런 양상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SOA라고 얘기할 때, 저게 많은 사람들이 요즘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 얘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좀 더 살펴보죠. IS 플러스 패스를 써야 된다 하는 얘기를 좀 더 살펴보면, 밑에 제가 그 IT 인프라스트럭처가 쭉 발전해온 성숙 단계를 이 계단처럼 표현해 놨죠. 제가 계단했어요. 그래서 많은 발전을 거쳐서 결국 이제 가상화가 도입되기 시작했고, 가상화된 인프라 환경을 가능하면 자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가상화된 인프라의 관리 프로세스가 ITIL이라는 국제 참조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벤더들이 발전을 시켰죠. 가상화된 환경을 가능하면 자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동화된 프로세스. 그 결과가 많은 사람들이 요즘 얘기하는 Infrastructure as Code죠. 그래서 인프라를, 서버를 사람들이 일일이 가서 뚜껑을 열고 뭐 컴퓨터를 그 자리에서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코드로 소프트웨어로 인프라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갔던 거예요. Infrastructure as Code라는 단계로 갔고, 거기서 한 발짝 더 간 게 이 인프라를 운영 관리하는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앞에서 얘기한 SOA 구조로 해서 API를 전부 노출한 거죠. 인프라를 운영 관리하는 기능을 API로 전부 노출을 해서 그 API를 전 세계에 공유하도록 제공하는 서비스화했다. 그게 이제 IS가 된 거예요. Infrastructure as a Service. 물론 API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비전문가들을 위해서 포탈 UI도 제공을 하죠. 그래서 개발자가 아닌 분들은 포탈 UI에 가서 UI에 제공하는 기능을 써서 IS를 확보할 것이고, 이제 좀 능숙한 개발자들은 그걸 넘어서서 API 아니 IS 벤더들이 제공하는 오픈 API를 가지고 마음껏 그 기능을 변경해 가면서도 쓸 수 있는 상태인 거죠. 그 다음 단계로 온 게 IS 플러스예요. 그래서 IS를 쓰려면 당연히 그 위에 미들웨어들이 올라가야 되겠죠. 뭐 인티그레이션 소프트웨어라든가 DBMS라든가 뭐 API 게이웨이라든가 많은 그 미들웨어를 결국에는 올려서 같이 써야 되는데, 그런 거를 프리인스톨 해놓은 환경, 그걸 IS 플러스라고 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게 이제 그 미들웨어 기능들을 IS랑 다 그냥 인티그레이션 시켜, 버티컬리 인티그레이션 시켜서 IS가 안 보이죠. 그러면 그냥 패스만 쓰다 보면 IS는 자동으로 서포트가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간 서비스. 그게 이제 IS 플러스 패스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요즘 얘기하는 가장 앞선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DevOps들이 이제 IS 플러스 파스를 기본 전제로 합니다. 저런 환경이 아니면 DevOps를 실질적으로 하기 어렵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IS 플러스 패스 단계까지 성숙된 벤더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오른쪽 위에 가트너의 매직 쿼드런트, 그죠? 그 벤더 평가해 놓은 그래프에서 보듯이 아마존이 제일 앞서 있고 AWS가, 그 다음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 다음이 이제 그 구글의 GCP,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요 세 개 업체가 단연 앞서가고 있죠. 그 중에서도 AWS가 가장 앞섰고, 이제 애저가 거의 추격을 했고, 구글이 한 발짝 뒤에서 지금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IS 파스를 고르는 게 매우 중요한데, SaaS 사업을 할 때 아주 기본이죠. IS 파스를 골라야만 SaaS 사업을 할 수 있죠. IS 파스 벤더는 아직까지는 저 3개 업체 중에서 고르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 GSIP에서 뭐 선도기업 매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꼭 선도기업이 IS 파스 벤더일 필요는 없죠. IS 파스는 AWS를 쓰더라도 예를 들어서 선도기업 매칭은 어떤 다른 기업, 예를 들면 국내 기업하고 해서 뭐 마케팅에 도움을 받는다든가 실질적인 뭐 기술자 도움을 받는다든가, 그래서 선도기업 이퀄 IS 패스 벤더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IS 플러스 패스만큼은 아주 신중하게, 한마디로 세계에서 가장 싸고 가장 강력한 걸 고르는 게 마땅하다. 왜? 이 사스 사업에서 IS 파스의 서포트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을 고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IS 패스로 가면은 이제 API가 다 공개돼 있어서 많은 부분을 자기 특화된 니즈에 맞게 해나갈 수가 있고, 그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든 소아 서비스라고 하든 그 서비스들을 컨테이너로 구현하고, 그 컨테이너로 구현된 서비스들을 가지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오케스트레이션 내지 코리오그래퍼하고, 또 인프라 자동화를 기반으로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ployment, CI/CD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소위 DevOps 형태의 개발 운영을 하는 것을 풀 서포트를 합니다. IS 플러스 파스는. 그래서 저런 글로벌리 제일 앞서 있는 IS 플러스를 채택을 해서 그거를 충분히 훈련을 받고, 그 기능들을 샅샅이 다 훈련을 받고 그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해나갈 때에 두 가지 이점이 나옵니다. 다시 뭐예요? 원가가 최소화된다. 인건비가 최소화됩니다. 사람이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수가 최소로 운영할 수 있다, 사업을. 두 번째, 이런 환경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업그레이드하고 변경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사랑받을 수 있도록 고객의 니즈를 시장 피드백을 기반으로 빨리빨리 반영하면서 반복 점증적으로 애자일하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그래서 매출 창출면, 고객 베이스를 확보해 나가는 측면과 매출 측면과 원가를 억제해서 수익을 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매우 중요한 사안인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SOA가 왜 필수이냐, 왜 뭐가 좋느냐. 아까도 잠깐 언급은 했지만은 모놀리틱한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개의 독립성강한 소아 서비스로 분리를 해서 조립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럴 때 이 서비스를 뭐 매크로 서비스, 미니 서비스, 뭐 요즘 유행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또 이제 앞으로 서버리스 컴퓨팅으로 가면서는 서비스가 더 작아져요. 그래서 그걸 내노 서비스라 그러는데, 이 서비스의 형태는 저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자꾸 바뀌겠죠. 자꾸 바뀌어요. 지금 뭐 마이크로 서비스니까 절대적으로 앞으로 100년이 가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때 기술 환경에 맞게 해나가면 되는데,
그 SOA라는 아키텍처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은 그거는 저병기술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공학적인 능력인 겁니다. SOA의 아키텍처를 설계를 할 줄 모르는 기업이 마구잡이로 그냥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대충 쪼개가지고 컨테이너에 실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컨테이너들 서비스 간의 코디네이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 되면 설계가 없이 해버리면 그래서 이제 자충우돌하다가 콜랩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패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모르고 뛰 들어가면 그래서 SOA의 기본 원리, 공학적인 방법론, 또 실제 베스트 프랙티스 툴들, 또 국제 표준들, 국제 표준 방식, 그래서 DDD 방식이라든가 또 SOAML이라는 표현 양식이라든가 RAML, 스웨거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플랫폼들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서 SaaS 사업에 임하는 것이 나중에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서비스 단위로 쪼개 놓으니까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변경해 나갈 때 고객의 피드백을 보니까 이제 기능을 바꿔야겠다 이거예요. 그럴 때에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내려서 고쳐서 통합 테스트를 해서 다시 빌드를 하고 디플로이 하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소화 구조로 돼 있으면은 그 요번에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서비스만 조그만 서비스만 빨리 변경을 해서 디플로이를 하면은 요거 API만 크게 흔들지 않으면 다른 서비스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경해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애자일 개발 또는 DevOps라는 것은 소화로 간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애플리케이션을 종래 전통적인 방식대로 모놀리틱하게 만드는 업체가 실제로 스크럼 같은 방식을 써서 빠른 릴리즈 사이클을 돌리면서 애자일하게 갈 수 있느냐? 그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자일 개발의 전제는 소화다. 소화를 해야 애자일 개발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것이고 실제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선진국의 선진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미 2000년대 중반쯤에는 소아가 완전히 다 구비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걸 기반으로 또 스크럼 같은 또 요즘은 세이프 같이 여러 변형이 나오는데 이런 애자일 방식을 소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 릴리스 사이클이 굉장히 빨라지는 그래서 고객의 니즈를 바로바로 반영해서 소프트웨어를 사랑받는 소프트웨어로 만들어 나가는 어댑티브하게 시장에 적응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 적응적인 반복 점진적 개발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 SOA가.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SOA 아키텍처로 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나갈 때에 실제 우리가 어떤 기법을 써야 효과적으로 소아 기반으로 애자일 개발이 되느냐 할 때에 이제 대부분의 선진 글로벌 기업들이 쓰고 있는 방식들이 이제 디자인 띵킹, 린 스타트업, 또 스크럼 같은 애자일 디벨롭먼트 방법, XP, Extreme Programming 아주 필수입니다. 이런 것들이 누구나 쓰고 있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들도 이런 소아 기반의 애자일 개발을 할 때에 전 세계 선진 기업들이 누구나 쓰고 있는 이런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소화를 하셔서 따라가는 게 유리합니다. 따라가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만들 때 그 API 기술들이 국제적으로 상당히 표준화됐죠. 제일 많이 쓰는 게 REST, 또 애플리케이션 성격에 따라서는 REST보다는 SOAP 기반, SOAP 기반의 웹 서비스를 써야 될 경우도 있고 요즘은 또 더 여러 가지 REST
약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API 표준 기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적인 API 기술을 써서 API를 만드시는 SaaS의 모든 고객들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API로 노출을 해야만 국제시장에서 SaaS다운 SaaS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좋아지는 게 뭐예요? 이 상호 호환성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래서 내가 국제 표준 API로 오픈 API를 노출하고 있으면 많은 다른 소프트웨어 벤더들 또는 고객들이 내 API를 써서 자기네 소프트웨어와 내 SaaS를 쉽게 결합할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큰 이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API 제공을 해서 고객들이나 다른 연관된 업체들이 쉽게 내 SaaS를 같이 연계해서 보다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야 내 SaaS가 많이 팔리는 거죠. 그래서 상호 호환성 면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이점이 있다면 서비스별로 API를 통해서만 서로 콜라보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 임플리멘테이션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A란 서비스는 예를 들어서 MySQL을 쓰는데 데이터베이스를, B라는 서비스는 그래서 몽고DB를 쓴다. 전혀 상관없지요. 전혀 상관없어요. A 서비스는 자바로 짰는데 B 서비스는 C#로 짰다.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서비스가 구현하는 그 애플리케이션 기능의 특성에 맞게 가장 최적의 기술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하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장점 때문에 SOA는 필수다. 선택이 아닌 거죠. 필수인 겁니다. 아니면은 이제 사업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게 돼 있어요. SOA 구조를 못 취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비스들을 만들 때 가능하면 공통기능을 끄집어내서 재사용성이 큰 서비스를 많이 도출해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한국형을 만들었다, 뭐 일본형을 만든다, 또 미국형으로 나간다 할 때에 바뀌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인 기능이나 데이터는 안 바뀌죠. 그래서 이 제품을 확장시켜 나갈 때 많은 부분을 재사용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이 탄력을 받는다. 그래서 이 재사용성을 위해서 그 커먼 펑셔널리티를 가지는 서비스들을 별도로 분리해내서 일종의 프레임워크 형태로 공통으로 많은 제품 라인에서 쓸 수 있게 해야 된다. 쓸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다 SOA의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언급했던 인프라 자동화. 이건 뭐 글로벌 인류 IS 패스 서비스를 쓰면, 다시 말해서 뭐 AWS, Azure, GCP 같은 걸 쓰면 뭐 다 제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동화가 다 제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더 자동화되고 있어요. 점점 더 자동화돼서 궁극적으로는 개발자는 가치 있는 소프트웨어를 분석 설계를 해서 창출을 해서 코딩까지만 하면 되지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어져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런 환경을 써야만 성능이라든가 또는 뭐 가용성 모든 면에서 또 원가 면에서 유리해지는 겁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CI/CD죠. 그래서 빌드를 매일이 최소한 매일 해야죠. 데일리 빌드. 아니면은 요즘 이제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하루에 몇십 번 합니다. 빌드를 그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를 하루에 몇십 번을 하는 거죠. 릴리즈까지도 하루에 몇십 번씩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사람이 짠 소스 코드를 빌드해서 통합 테스트를 해서 버그를 다 제거해서 버그가 없어진 빌드를 새로운 빌드를 다시 릴리즈까지 하는 그 과정,
이 과정이 이제 자동화되는 거죠. 자동화. 그래서 클릭하면은 바로 인티그레이션이 되고 테스트가 되고 테스트 버그만 제거하면은 바로 클릭해서 릴리즈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릴리즈하는 그 선진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 같이 기민해지는 겁니다. 기민해져요. 그래서 고객의 반응을 모니터링하면서 바로바로 고객의 불만을 해소시켜 나가고 고객이 원하는 걸 반영함으로써 고객들이 정말로 이 기쁨,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지금 아마존 예를 들면 이게 2015년에 크리스 먼즈라고 아마존의 개발자가 쓴 블로그인데 그거 보면 이래 써 있죠. 아마존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굉장히 많은 마이크로 서비스들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여기 이제 가로 속에 보면 우리는 이 서비스들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부른 적이 없다. 누군가가 이걸 이제 아마존이 잘 하니까 이름을 붙였어요. 아마존이 하는 방식의 소화를 저게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거야 하고 이름을 붙인 거지. 아마존에서 스스로 그렇게 부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이크로 서비스는 유행어가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근데 이 서비스들은 HTTP 상에서의 API, 규정된 API를 통해서만 서로 연결된다.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15년에 한 1년에 5천만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디플로이 됐다. 이제 뭐 새로 만든 것도 있겠고 기존의 걸 변경해서 업그레이드 한 것도 있겠고 해서 하여튼 5천만 개 마이크로 서비스가 그 해에 디플로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은 거의 0.63초마다 서비스가 하나씩 시장에 릴리즈된, 그래서 릴리즈 사이클이 서비스 단위의 릴리즈 사이클이 평균 0.63초다. 우리는 뭐 데일리 빌드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1초 미만의 빌드뿐이 아니라 릴리즈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선진 기업들은. 그래서 뭐 당장에 저기까지 한 걸음에 저런 능력을 따라잡기 어렵죠. 그러나 저런 방향으로 역량을 쌓아가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경쟁이 어려운 거죠. 국제시장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 밑에 보면 a DevOps unit consists of many two-pizza teams. two-pizza 팀이라는 거는 둘러앉으면은 피자 2개면 배가 부르는 사람 수다. 그래서 뭐 등치가 엄청 큰 사람들은 2명이 하나씩 먹겠죠. 2명 내지 4명이 하나의 데브옵스 팀이에요. 이렇게 작습니다, 팀이. 한 2, 3, 4명이 하나의 데브옵스 팀이 되고, 하나의 데브옵스 팀은 뭐예요? 한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고 관리해 나갑니다. 그래서 회사의 개발 조직도 팀이 서비스와 서비스랑 온라인 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당 팀 한 개. 그래서 그게 DevOps 팀이라 하는 거고, 그 DevOps 팀이 이거를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해 나가는데 총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때 이제 스크럼 같은 애자일 개발 방식을 쓰고, 린 스타트업 같은 그런 빌드 빌드 메저 런 사이클을 돌리면서 그렇게 해나가게 돼 있는 거죠, 이 팀들이. 그래서 지금 국내의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소프트웨어 개발 관행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의 모습이라든가 하고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세스 업체들의 그 개발 관행이나 개발 조직은 상당히 다르죠, 지금.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글로벌 베스트 관행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량을 키워야 돼요, 역량. 한 사람 한 사람, 기업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역량이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하려면. 그래서 지금 이
인프라 자동화가 이렇게 이런 거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요건이다. 그래서 잘 활용해야 된다.